내적인 굴곡이나 고뇌가 너무도 부족한 탓에 그 목만큼 놀랍도록 비교적인 인생을 걷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눈에 띄곤 한다. 도카이 의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 같은 사람들은 굴곡진 주위 세계에 올곧은 자신을 끼워 맞춰 살아가기 위해 많든 적든 저마다 조정 작업을 요구받게 되는데, 대부분 본인은 자신이 얼마나 번거로운 기교를 부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숨기는 것도 없고 꾸미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선가 꽂혀 들어온 특별한 햇빛을 받아 그들이 자기 삶의 인공성을 혹은 비자연성을 퍼뜩 깨달았을 때 사태는 때로는 비통하고 또한 때로는 희극적인 국면을 맞이한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런 빛을 목도하지 않는 혹은 목도하더라도 딱히 별다른 느낌을 받지 않는 축복받은 사람들도 허다하게 존재하지만, 일단 내가 도카이라는 인물에 대해 당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대강 서술하고자 한다. 대부분은 내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지만 그와 친밀한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이야기도 군데군데 섞여 있다. 혹은 내가 관찰한 그의 평소 언행을 통해 분명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한 내용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마치 사실과 사실의 틈새를 메우는 보드라운 퍼티처럼, 즉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포트레이트가 완전히 순수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의 내용을 재판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혹은 상거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필자로서 권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대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 포트레이트를 바라본다면 세부의 미묘한 진위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도카이 의사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오해를 부를 만한 스페이스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인물이었다고는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잠재의식에 어떤 어둠을 껴안고 있었고 등에는 어떤 원죄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건 물론 내가 알 턱이 없다. 하지만 그 행동 양식의 일관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는 전체적인 인물상을 묘사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조금 주제넘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시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 도카이는 52살이지만 그때까지 결혼한 적이 없었다. 동거 경험도 없다. 아자부의 세련된 맨션 6층의 2베드룸 아파트먼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심지궂은 독신주의자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식사 준비와 빨래,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은 별 문제 없이 소화했고 한 달에 2번은 전문 하우스 클리닝을 부른다. 본래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일이 크게 힘들진 않다. 필요할 때면 맛있는 칵테일도 만들 줄 알고 고기 감자 조림에서부터 농어 카르토초까지 웬만한 요리도 척척 해낸다. 집에 여자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집에 혼자 있는 게 못 견디게 무료했던 적도, 혼자 잠드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한 적도 거의 없다.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지만.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 록본기에서 도카이 미용 클리닉을 경영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당연히 이래저래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결코 미남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럭저럭 무난하게 이목구비가 단정한 얼굴이고 클리닉 경영이 지극히 순조로워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 언행이 점잖고 교양도 있으며 화제도 풍부하다. 머리도 벗어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군살이 약간 붓기는 했으나 열심히 스포츠 센터에 다니며 젊은 시절의 체형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은 자칫 많은 이들의 강한 반감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자가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없다. 도카이는 어째서인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픈 마음이 젊은 시절부터 전혀 없었다.
자신은 결혼 생활에 맞지 않다고 은연중에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를 원하는 여자는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라도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했다. 그 결과 그가 여자친구로 선택하는 상대는 대개 유부녀거나 따로 진짜 연인이 있는 여자들로 한정되었다. 그런 설정을 유지하는 한 상대가 도카이와 결혼하기를 갈망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도카이는 그녀들에게 늘 부담없는 세컨드 연인이자 편리한 우천용 보이프렌드였고 또한 적당한 불륜 상대였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관계야말로 도카이가 가장 자신있고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그 외에 이를테면 어떤 형태로든 파트너로서의 책임 분담이 요구되는 남녀 관계는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녀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도 안긴다는 사실은 딱히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육체는 그저 육체일 뿐이다. 도카이는 의사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녀들도 대개 여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함께 있는 시간에 그녀들이 자신만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 외의 시간에 그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건 전적으로 그녀들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도카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물며 참견을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도카이에게는 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대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섹스는 어디까지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매력적인 여자들과의 친밀하고 지적인 교류였다.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지라 여자들은 자연히 도카이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 없이 즐겼고 그 결과 자진해서 그를 받아들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세상의 많은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섹스에 목매는 남자들에게 어지간히 식상해 있다.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 미리 세워둘 걸 그랬다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도카이는 본래 수량 쪽에는 큰 흥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질이었다. 또한 상대의 외모에는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 직업적 관심을 자극할 정도로 큰 결점만 없다면 혹은 보기만 해도 하품이 날 만큼 따분한 표정만 아니라면 그걸로 충분했다. 외모 같은 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거의 누구나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그보다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타고난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뛰어난 지적 센스를 갖춘 여자들이었다. 화제가 부족하고 자기 의견이라는 게 없는 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날수록 오히려 도카이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어떤 스술로도 지적 스킬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재치있고 스마트한 여자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즐기고 혹은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두서없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시간을 도카이는 인생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여자 문제로 심각한 트러블을 겪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질척대는 감정적 갈등은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 그 불길한 먹구름이 지평선 저 멀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는 곧장 영리하게 조금도 소란을 피우는 법 없이 가능한 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빼냈다. 마치 점점 짙어지는 저녁 어스름에 섞여드는 그림자처럼 민첩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베테랑 독신자로서 그런 기술에 정통했다. 걸프렌드들과의 이별은 거의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그 말고 또 다른 연인이 있는 독신 여성들은 대부분 어느 시기가 되면 그에게 이렇게 통보했다.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과는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곧 결혼하기로 했거든. 그녀들은 30살이 되기 직전 그리고 40살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달력이 부쩍 팔려나가듯이 도카이는 그런 통보를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리고 어느 정도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신과는 영 맞지 않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역시 그 나름대로 신성한 것이다. 존중해야 한다. 그런 때 그는 감나가는 결혼 선물을 사주고 축복의 말을 건넸다. 결혼 축하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랄게. 당신은 현명하고 차밍하고 아름다운 여자니까 그럴 권리가 있어. 그것은 또한 그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아마도 순수한 호의에서 도카이에게 멋진 시간을, 그녀들 인생의 소중한 일부를 내어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 이상 그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경사스럽고 신성한 결혼에 꼴이난 여자들 중 3분의 1 정도는 몇 년쯤 지나 다시 도카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청했다. 도카이씨, 괜찮으면 예전처럼 어디 놀러가지 않을래? 그들은 다시금 부담 없는, 그리고 그다지 신성하다고 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어갔다. 독신자들 사이의 가벼운 관계에서 독신자와 유부녀라는 약간 복잡한 관계로 이행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둘이서 하는 일은 좀 더 기교가 늘었을 뿐 이전과 거의 동일했다. 결혼하면서 관계를 끊은 여자들 중 나머지 3분의 2는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다. 그녀들은 아마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어 아이도 몇 명 낳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예전에 다정하게 애무했던 멋진 젖꼭지로 지금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카이는 그건 그것대로 기쁘게 생각했다. 도카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다. 아이들도 있다. 도카이는 몇 번 그들의 집을 방문했지만 부럽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는 나름대로 사랑스럽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어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면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말썽을 일으키며 부모의 신장과 위장을 사정없이 들볶았다. 한편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낼 생각뿐이라 노상 학교 성적에 안달복달했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느라 부부간의 말다툼도 끊이지 않는 듯 했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변변히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제 방에 틀어박혀 반 친구들과 끝도 없이 채팅을 하거나 정체 모를 포르노 게임에 골몰했다. 저런 아이들을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도카이는 도저히 들지 않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하지만 그런 허울 좋은 소리는 결코 믿을게 못된다. 그들은 필시 자신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도카이도 똑같이 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온 세상 인간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의무가 있다고 멋대로 믿고 있을 뿐이다. 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고 그 이후로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어쩌다 보니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그런 견해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거의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런 비참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자식과 부모가 시종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그런 소수의 행복한 부모 축에 낄 수 있겠는가 하면 절대로 그럴 자신이 없고 도카이 씨가 그런 부모가 될 만한 타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오해를 무릅쓰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카이는 대인관계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승부욕이나 열등감, 질투심, 과도한 편견과 자존심,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 완고한 정치적 입장 같은 인격적 균형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담백하고 싹싹한 성격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예의 밝고 긍정적인 자세를 좋아했다. 인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자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 여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태도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인간에게 빠뜨릴 수 없는 기능이지만 도카이의 그런 태도는 필요에 의해 후천적으로 익힌 테크닉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질 같았다. 아름다운 목소리나 긴 손가락 같은 것처럼 그런 까닭에 그의 클리닉은 번창했다. 잡지 같은데 광고를 내지 않아도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유의 대인관계가 뛰어난 인물은 왕왕 인간적인 깊이가 부족하고 따분할 정도로 평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카이는 그렇지 않았다. 주말마다 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보내는 한 시간이 나는 항상 즐거웠다. 도카이는 말솜씨가 좋고 화제도 풍부했다. 그의 유머는 괜히 꼬거나 비트는 법 없이 스트레이트하고 실제적이었다. 미용 성형에 대해 여러가지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여자에 대해 수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속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한결같이 경의와 애정을 담아 그녀들의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언제나 주의 깊게 덮어두었다. 신사는 자기가 낸 세금 액수 그리고 같이 잔 여자에 대해 말을 아끼는 법이죠.
언젠가 그는 내게 말했다. 그거 누가 한 말이죠? 나는 물었다.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도카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물론 세금 이야기는 가끔 세무사와 자세히 나눠야 하지만